아니 호날두가 저 월드컵 못 나갑니까? 못 나가진 않지만 직행 티켓을 포르투갈이 놓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약간 좀 성질을 냈다는. 네, 일단 경기가 끝나자마자 당연히 이제 호날두를 잡아주잖아요. 네. 호날두가 망연자신을 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가 막 이제 상대팀 세르비아 선수들이 와서 악수를 청하는데 거의 악수 안 받고 막 지나가면서 이제 감독이 와서 산투스 감독이 와서 악수를 청하는데 산투스 감독한테 화를 냈습니다. 왜요? 모르죠 그거야. 경기 이따구로 자기 이따구로 했냐 막 이러면서 화를 냈겠죠. 아 감독한테 아니 이 경기를 이렇게 하면 이따구로 하신단 말이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산투스 감독이 민망해가지고 민망하지. 악수를 안 받아주니까 바로 뒤돌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런 악수 노쇼 같은 느낌. 그렇죠. 악수 노쇼 같은. 아니 지도 저 유효슈팅 연기 아닙니까? 맞아요. 빵 때려놓고서. 그래서 일단 포르투갈은 심지어 홈이었는데 홈에서 세르비아에게 패배하면서 이제 월드컵 본선 직행 티켓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 직행 티켓을 놓쳤다. 그렇죠. 조에서 1위를 하면은 바로 이제 본선으로 진출을 하는 거였고 2위를 하면 플레이오프로 떨어지는 거였는데 이 세르비아와의 경기에서 이제 패배를 해버리니까 이제 플레이오프로 떨어지게 되었죠. 역전패를 당해서 더 승질이 났었나 보죠? 심지어 역전패죠. 첫 번째 골도 세르비아가 수비에서 실수가 나오면서 네. 거의 이제 내준 골이었고 그러면서 포르투갈이 앞서갔는데 계속해서 이제 세르비아의 공격에 좀 버티다가 포르투갈이 33분에 타디치한테 굴절로 심지어 굴절골로 먹히고 그리고 90분에 미트로비치에게 헤더골 실점하면서 힘이 세거든 미트로비치가. 예. 그러면서 이제 극장 역전 패배를 당해버렸죠. 극장 패배. 극장 역전 패배. 그렇죠. 아니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성질을 낸 거야? 아 그럼요. 호날두니까 또 성질을 많이 내죠. 호날두의 이번 카타르 월드컵이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봐야죠. 마지막이죠. 메시도 그렇고 마지막이죠. 사실상 그렇죠. 네. 다음번까지 좀 하기에는 너무 조금 그렇죠. 나이가 뭐 유로까지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월드컵만 놓고 보면 그런 점에서는 사실 뭐 호날두나 포르투갈 팬들이나 더 훨씬 더 막 이번 대한 기대가 좀 클 텐데 혹시 그렇죠. 못 나가는 거야? 뭐 이런 거에 대한. 심지어 이번이 황금 세대잖아요. 소위 말하는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부터 베르나르도 실바 뭐 공격진에 워낙 좋은 선수들이 짱짱하게 많아서 수비도 후뱅 디아스 같은 디아스도 있고 하니까 이제 황금 세대다. 그런데 호날두까지 우리가 있다 하면서 정말 이번 월드컵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제 플레이오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떨어지니까. 자, 이 순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포르투갈이 2위죠. 네. 그럼 사실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했으면 1위로 진출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이 11일 날 있었던 아일랜드와의 경기에서 포르투갈이 확정을 지을 수 있었어요, 사실. 그런데 아일랜드와의 경기에서 비기고 말았죠. 0대0 무승부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약간 짜증이 누적됐구나.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 세르비아와의 1차전 조별리그 이 경기에서 호날두가 득점을 했죠. 네. 그런데 저 때 예선이니까 VAR이 없었어요. 없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없을 때여서 저 때 이제 호날두가 분명히 득점을 했는데 저 때 이제 지금 걷어낸 것을 보고 주심이 골로 득점을 인정하지 않았죠. 넘어가지 않았다고 봤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세르비아와 무승부를 기록하게 됐고 하면서 그런 이제 스노우볼들이 계속 굴러오면서 마지막 단두대 매치처럼 이제 왔는데 이제 마지막 매치에서 홈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기겠거니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지만 세르비아가 극장 승을 기록하면서 포르투갈이 플레이오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날두 입장에서는 짜증 게이지가 이렇게 차고 있었구나. 그렇죠. 내가 저거 그때도 골인데 또 사실 뭐 명백 골이잖아요. 그렇죠. 골라인 넘어갔기 때문에 저 그때도 막 한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리고 저 경기 때문에 VAR이 그 다음부터 생겼습니다. 너무 이제 이거 예선전이지만 그래도 VAR 해야 된다. 네네네. 그래서 저 이후부터 VAR을 엄격하게 또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다들 그러네. 승질나긴 하겠네. 뭐 다시 봐도 열받는다. 약간 이런 게 어찌 보면 그렇죠. 약간 놀리는 느낌도 있어요. 야 승질나긴 하겠다. 그래서 이 호날두가 지가 잘하면 되지만 계속해서 이제 이 짜증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예선을 치르면서. 그러다가 홈에서 딱 했어야 되는데 역전패를 당해가지고 밀려버리니까 그렇죠. 이건 진짜 그렇다고 저희 악수를 축구는 팀 스포츠 아닙니까? 맞습니다. 너무 이렇게 혼자 자꾸 승질을 해가지고 자기도 사실 못했어요. 자기도 못했다. 그렇죠. 야, 그래서 그러면 왜 그랬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방식 2위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방식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단 과거의 월드컵 유럽 예선 방식은 보통 이제
9개 조로 1차 예선을 치렀죠. 네. 9개 조로 1차 예선을 치른 다음에 그 조에서 1위 팀들이 9팀이 먼저 본선 직행을 하고 그리고 2위 팀 9개 팀 중에서 가장 이제 성적을 비교해서 2위 팀 중에 가장 떨어지는 한 팀을 제외하고 8팀이 플레이오프 홈앤드어웨이를 치르죠. 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4팀을 추려서 13팀이 나가는. 과거에는 그랬죠.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이 2위로 떨어졌을 때 스웨덴하고 붙어서 그랬다. 그 명경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랬다. 그것처럼 이제 홈앤드어웨이 방식으로 했었는데 새로운 플레이오프 방식이 이번 카타르 월드컵 예선에는 도입이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9개의 조가 아니라 10개의 조로 나눴었죠. 10개. 그래서 1위 팀 10개 팀이 나가고 포르투갈처럼 2위로 떨어진 팀들 10개 팀이 남습니다. 그렇죠. 10개 조니까. 여기에 더해서 네이션스 리그 그 랭킹을 이제 딱 따져봐서 그 랭킹에서 이 플레이오프에 나가지 못한 팀들 본선에 나가지 못한 팀들을 딱 추린 다음에 그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두 팀, 그 두 팀을 포함을 시킵니다. 그럼 12팀? 그럼 12팀이죠. 아우 복잡하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네. 각 조 2위 10개 팀과 네. 네이션스 리그에서 순위가 높은 두 팀 딱 더해가지고 그렇죠. 12팀으로 이게 네이션스 리그에 좀 이점을 줘야 되잖아요. 베니핏을 어찌됐든 주려고 지들이 대회 만들어 그렇죠. 놓고 만들어 놓고 일단 찔리는 거죠. 여기다가도 뭐 하나 주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죠. 자꾸 대회 만들어 복잡하게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 좀 이점을 줘야 되다 보니까 네. 네이션스 리그에 있는 팀들까지 좀 더해버리면서 12팀이 이제 뽑힙니다. 그리고 이 12팀이 4개 팀씩 3개 조로 나눠져요. 이게 그냥 뭐 또 플레이오프 그쵸, 아니야? 예, 3개 조로 나눠줍니다. 이거 들으니까 호날두가 이해되네. 짜증나네. 이게 2위로 밀리는 순간 되게 복잡해지네. 엄청 복잡해져요. 그래서 4개 팀으로 3개 조를 나눕니다. 그렇지. 그럼 12팀이니까 4개 팀씩 네. 3개 조. 그리고 그 이제 한 조가 되잖아요. 4개 네. 팀이. 그럼 그쵸. 그 4개 팀이 단판 토너먼트 리그를 합니다. 사다리 대진으로. 4강전. 그렇죠. 이거는 그럼 대진 또 안에서 뽑아야 돼요? 다시 이제 추첨을 해서 뽑는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단판이에요. 한 번 미끄러지면 끝? 그렇죠. 2번 연속으로 이겨야 되는 거죠. 무조건. 그러면 여기 3개 조에 1위 팀만 가요? 우승팀 3팀이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은 한 경기, 2경기를 무조건 이겨야 되네? 그렇죠. 살벌하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번에는 미끄러지면 안 되는 경기죠. 이제. 그러네. 짜증나네. 그래서 호날두가 알고 있었겠죠. 당연히 호날두. 당연히 알죠.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었을 테니까 오늘 경기 지면 내가 일정도 엄청 많아지고 중간중간 중요한 경기가 생기면서 그렇죠. 소속팀에도 집중할 수 없고 그러네. 이런 게 이제 막 생기는 거죠. 난 한 번 내가 움직일 때마다 돈이야. 그렇죠. 내가 인스타그램에 한 번 올리면 얼마인 줄 알아? 막 이런 건데. 맞습니다. 나한테 지금 2번 짜증나 이거 아니야. 맞아요. 2번을 하는데 그것도 살벌한 거잖아요. 이게 사다리 대진은 항상 치면 탈락이잖아요. 서든데스의 개념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거를 2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짜증났구나. 그래서 현재 유럽 예선에서 2위 확정된 팀들. 그래요. 궁금하다. 확정된 팀들은 포르투갈, 러시아, 스웨덴, 스코틀랜드, 마케도니아. 혹은 올라올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아직 경기를 안 치렀지만 이번 새벽 다음 이제 내일 경기를 치르고 나서 이제 결정될 팀들은 스위스나 이탈리아, 아니면 핀란드, 우크라이나, 웨일스, 체코, 잉글랜드, 폴란드, 터키, 노르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나 잉글랜드도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2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잉글랜드는 이제 산마리노라는 경기라서 거의 이제 없고 이탈리아, 스위스가 이제 좀 문제죠. 그래 저기는 조금 까리까리하고. 그리고 이제 네이션스 순위를 살펴보면 오스트리아가 일단 랭킹에 꽤 높은 순위가 있어서 오스트리아는 확정이고요. 그리고 웨일스와 체코가 지금 2위를 다투고 싸우고 있는데 이 두 팀 중에 한 팀이 이제 3위로 밀려나면 어차피 이 두 팀이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순위가 높아서 이 두 팀이 둘 중 하나가 이제 올라올 테고요. 그러니까 뭐 베일이냐 뭐 이런 거네. 그렇죠. 이럴 수도 있고. 야, 이거 어디 대진이 할 때가 되게 쫄깃쫄깃하겠네 느낌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2위로 떨어진 팀들이 다 그리고 네이션스 리그 랭킹이 높은 팀들이 만만한 팀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단판은 몰라. 그렇죠. 단판은 어떻게 알아? 사다리 대진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포르투갈도 굉장히 지금 벼랑 끝에 몰린 순간이고. 그러니까 마지막인데 짜증나.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경기가 홈에서 펼쳐졌으니까. 그렇죠. 심지어 더욱 이제 화가 났겠죠. 네. 오케이. 자, 이런 이제 규정 방식 이것 때문에 약간 짜증이 난 것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축구적인 이 팀 안의 전력. 네. 포르투갈 대표팀의 문제점 때문이라도 지금 이 어려움에 봉착하고 짜증이 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건? 포르투갈이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번 카타르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지난 유로 네. 대회를 준비하면서 황금 세대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죠. 그렇죠. 경기력도 사실 괜찮았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호날두나 브루노 페르난데스, 베르나르도 실바, 디오고 조타, 헬릭스 있죠. 안드레 실바. 심지어 이제 후보 라인에는 레앙이나 게데스 이런 선수들이 후보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중원에는 산체스, 무티뉴, 네베스 이런 선수 있고 수비 라인에는 디아스, 뭐 왼쪽에는 게레이루, 멘데스, 오른쪽에 칸셀루. 멤버 좋네. 멤버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네. 근데 왜 2위로 밀린 거야? 이것들 요 얘기 들었죠. 근데 왜 2위로 밀렸어요?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이선 자원들이 볼을 잘 다루는 선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선이 너무 과포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맨유도 그렇고 뭐 맨시티도 좀 그렇고 좀 이선 자원들이 너무 많은 팀들. 내가 볼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너무 많은 팀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가 포르투갈 대표팀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 호날두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보통 출전할 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선 자원들의 너무 이제 좀 잘 뛰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부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호날두를 원톱에 배치하는 상황들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그 포르투갈 대표팀은 꽤 오랜 시간 최전방 스트라이커에 대한 고민이 있죠. 그런데 이제 뭐 안드레 실바처럼 괜찮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날두를 왼쪽에 배치할 수도 있는데 호날두를 최전방에 배치하면서 이제 지난 유로도 치렀었고요. 그러면서 사실 지난 유로 대회까지는 호날두를 원톱에 배치하면서 경기력이 들쑥날쑥했습니다. 좋을 때 뭐 안 좋을 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호날두 한 방을 노리는 전술이었고. 그렇지, 한 방 노리는 거죠. 호날두가 원톱에 배치됐을 때는 아무래도 전방에서 버텨줄 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유형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선에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무래도 전방에 있는 선수가 볼을 좀 소유를 해줘야 이선에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베르나르도 실바나 이런 선수들이 볼을 이제 주고 다시 돌려받으면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데 호날두는 계속해서 침투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비슷비슷한 거지 다들. 그렇죠. 예. 다 비슷한 거야. 좀 다른 어떤 유형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스가 났었고 그러면서 이제 호날두를 왼쪽으로 다시 재배치하고 최전방에 안드레 실바를 배치하면서 안드레 실바가 전방에서 좀 싸워주는 그리고 호날두가 뒷공간을 침투하는 이런 플레이들이 이제 유로 이후에는 보여줬었는데 지난 아일랜드전에 그 전술이 좀 안 먹히면서 이번 세르비아전에서는 또다시 호날두를 최전방에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들쭉날쭉했구나. 막 이래저래 막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호날두 어떻게 빼보고 다시 넣어보고 막 사이드로 해보고 막. 일단 네임밸류만 보면 정말 이 선수들이 굉장히 스타 선수들만 모여있으니까 산투스 감독이 어떻게 이 선수들을 조합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져 있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호날두를 원톱에 배치하는 전술, 이 전술을 또 이번 세르비아전에 선택하면서 패배를 또 기록을 했고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다시 가보고 막 뭐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연히 많으면 좋은데 너무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많고 어디가 비어버리니까 그런 결핍이 결국 밸런스의 붕괴를 일으켰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포르투갈이 조합을 막 하는 과정에서 무티뉴나 네베스 이런 선수들은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베르나르도 실바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경기도 종종 있고. 풍요 속의 빈곤.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수비 라인에는 디아스는 그래도 믿고 맡길만 한데 디아스 옆에 있는 중앙 수비수가 아직도 페페나 폰테 둘 중 하나입니다. 거의 한 저기 이제 40형도 부록 다 되지 않았습니까? 37이죠. 두 선수가 거의 다 부록 형님들인데. 그래서 지금 수비 라인이 문제인데 오히려 지금 이선 자원들은 많고 그리고 이선 자원들을 조합하다 보니까 호날두를 또 원톱에 배치하고 그러니까 또 경기력은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이렇게 어떤 거에 밸런스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이 페르난도 산투스 감독의 결국은 감독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포르투갈 대표팀의 멤버를 아무리 무슨 뭐 이선이 많고 그렇다고 하지만 이 멤버를 보면 누가 선수가 부족해.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이건 산투스 감독의 문제. 마치 약간 솔샤르의 느낌? 맞아요. 이게 근데 페르난도 산투스 이 감독이 사실은 수비적인 측면에 장점이 있는 감독이죠. 지난번에 우승했을 때 예전에 뭐 전형적으로 수비하다가 빵빵 질러가지고 했잖아요. 재미없는. 유로 2016 그 대회에서는 이 산투스 감독이 우승까지 결국엔 이뤄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포르투갈이 황금 세대라고 불리기엔 좀 애매했죠. 오히려 그 대회에서는 한 두 번째 팀, 세 번째 팀 느낌? 오히려 언더독의 느낌이 강해서 이 페르난도 산투스 감독의 수비적인 전술이 오히려 통했습니다. 그렇지. 그 정도의 원래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조합이고 그 정도의 어떤 포지셔닝이었고. 그래서 수비를 단단하게 만들고 최전방에 있는 호날두를 믿고 호날두가 경기 중에 한 방 터뜨리면 그거 믿고 이제
이 실점 안 하고 그럼 그 대회가 1대 0으로 경기 끝내고 이런 경기가 그 대회가 저거 아닌가? 결승전에서 호날두가 감독했던 그쵸. 경기? 부상당하면서 야 빨리 해! 막 감독 앞에서 막 감독 저 가봐 내가 할게 막 이랬던. 그래서 에데르의 그 역사적인 골이 나왔던 그 경기였죠. 결승전이. 그런데 이 산토스 감독이 오히려 지금 그 대회 이후에 지금 포르투갈에 굉장히 공격적인 재능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나왔는데 더 성장을 했지 막 더 많이 좋은 선수들이 그쵸. 나오고. 그런데 이런 이 스쿼드가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의 전술에는 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자원들이 막 성장하고 치고 올라와서 정말 많아졌는데 네. 그러면 축구를 좀 공격적으로 해볼까? 이래야 그쵸. 되는데 여전히 수비적인 축구를 하니까. 맞아요. 이 산토스 감독이 심지어 이제 공격적인 좀 전술을 짜고 이런 데에는 그렇게 강점이 있는 감독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이 이선 자원들을 어떻게 좀 공격적으로 좀 잘 조화롭게 배치를 할까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약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거구나. 뭐 음식의 재료는 네. 양식 재료를 갖고 있는데 주방장은 한식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료가 좀 다른 거지. 여기는 공격적인 자원이 상당히 많고 마치 나한테 비건 요리를 자꾸 강요하는 거거든. 비건 몸에 좋은 건 알겠는데 저랑 안 맞아요. 전 비건 아닙니다. 이런 느낌. 마치 이제 호날두를 생각하면 맨유의 느낌하고 또 비슷하죠. 그래서 호날두 입장에서는 맨유에서도 분명히 우리 팀 선수들은 좋은데 성적은 안 나오고 국가대표팀에 갔더니 분명 우리 팀 선수들은 괜찮은데 성적은 또 안 나오고 이런 느낌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국엔 이제 산토스 감독의 교체설이 사실 이 경기 전에도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유로에서 사실은 좀 심각하게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패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토스 감독이 이제 포르투갈의 축구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카타르 월드컵까지 좀 믿어주겠다 이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거든요. 포르투갈이. 그런데 지금 플레이오프로 떨어지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죠. 바뀔 공산도 있어요? 이제 플레이오프라서 너무 중요한 시점이라 급작스럽게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냥 그 사실상 감독 호날두.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사다리 대진 타고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어떨 것 같아요? 호날두 월드컵 카타르 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사실 이 사다리 대진이라고 해도 이게 성적이 좋은 피파 랭킹이 높은 6개의 팀이 홈팀을 가져가고 약간 시드 베네핏을 주는군요. 시드를 이제 배정을 받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포르투갈이 유리한 위치에서 이 토너먼트에 참가를 하긴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걸 몰라. 그래서 몰라요, 이제 축구는. 포르투갈이 올라갈 가능성은 그래도 높지만 그래도 모른다. 네. 운안 좋게 한 조에 이탈리아나 뭐 스위스가 들어온다. 그러면 정말 이제 그렇지. 곤란해지는 거죠. 까다로운 팀들이 있거든. 맞아요. 단판 승부 만나면 까다로운 팀들. 지금 그래서 그랬구나. 저도 처음에 보고 뭐 처음에 거의 뭐 실패 이런 것처럼 나오길래 뭐야 이거 뭐가 실패? 못 갔다는 거야? 그랬더니 직행을 일단 실패했고 직행을 실패했고 플레이오프도 만만치 않다. 예전과 좀 달라져서 만만치 않다. 그리고 그 내부에는 선수 구성, 그다음에 그걸 끌어가는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의 어떤 문제점도 맞습니다. 지금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